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이 암 면역 클리닉, 암 면역 치료, 암 보조 치료, 이런 단어들, 이런 치료들 여러분 들으면 조금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암 보조 치료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이런 보조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익숙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막 암 진단을 받은 분들, 암 때문에 걱정도 많고 대학병원 치료만으로 내가 완치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많은데, 보조 치료라는 게 있다고 하고 암 면역 치료라는 게 있다고 하고 또 근데 대학병원에서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암 보조 치료라는 게 뭔지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할게요.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암 면역 치료나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는 거 말고 그 외에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 보조 치료들은 보조 치료라는 단어보다 더 명확한 단어는 보완 치료라는 단어가 맞아요. 이제 영어로는 complementary treatment, 그러니까 보완 치료라는 게 맞아요. 왜 보조 치료라는 단어가 맞지 않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도 대부분 보조 치료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무슨 말이냐면, 암 치료라는 거는 메인으로 그 덩이를 없애는 주치료가 있어요. 대부분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수술이 주치료고, 그 외에 그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다, 대학병원에서 하는 치료도 다 보조 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하는 항암 치료도 다 실은 용어가 보조 치료예요. 보조 항암 치료예요. 수술이 메인 치료예요. 췌장암 환자분들 대부분 항암 치료하고 계시잖아요. 췌장암 환자의 항암 치료를 주치료를 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 항암 치료는 보조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대학병원에서도요. 그런데 이 보조 치료, 대학병원에서 하는 보조 치료, 이거는 어떤 치료에 속하냐면, 보통 우리가 표준 치료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표준 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표준이란 단어가 온 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합의에 이른 거거든요. 3상 임상, 대부분은 이 3상 임상까지 통과를 하고 가장 좋은 치료 효과, 어떤 치료와 어떤 치료를 비교했을 때 이 치료의 효과가 가장 우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치료를 이거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우리가 표준 치료다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합의점을 이뤄낸 치료들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대학병원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치료 안에는 주치료도 들어가 있고 보조 치료도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대학병원 치료가 아닌 여러분들이 보통 그 외에 의료기관에서 지금 받고 있는 면역 치료라든지 비타민C 치료, 셀레늄 치료, 고주파 치료, 뭐 이런 모든 치료들은 사실은 정확한 용어는 보완 치료가 맞아요. 여러분들은 나의 치료 효과,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 치료, 여기에 더해서 그 치료 효과를 더 올리려고 하는 치료가 보완 치료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다가 이제 물어보면은 대부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보완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 효과를 봤다는 분들도 많은데 왜 대학병원에서는 이 치료들을 하지 말라고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하는 그 표준 치료, 그거는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전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면역 클리닉에서 하는 그 면역 치료들, 이 보완 치료는 의사 선생님들이 따로 다시 공부해야 되는 다른 하나의 분야예요. 그래서 저도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 사실은 몰랐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도 비타민C 치료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또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해도 돼요?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저도 그때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치료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치료, 내가 대학병원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치료가 아닌 치료는 저도 그때 다 위험하고 환자분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치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완 치료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사실은 없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보완 치료로 하는 이 면역 치료든 또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든 이 모든 치료든요, 저도 따로 다 다시 공부하고 있는 거고 공부를 해오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치료의 분야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학병원에 가서 이 치료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분야가 다른 선생님한테 가서 사실은 물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학병원 선생님들이 뭔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분야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완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 자, 보완 치료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의료기관에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대학병원에서 하는 표준 치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은 진단명,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를, 이 진단명에 이 치료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치료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어떤 부작용 내지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를 알고, 보완 치료가 정말 필요한 분인지 아닌지를 선별하고, 그 다음에 보완 치료를 했을 때 절대 여러분들이 하는 주치료, 대학병원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치료를 권유할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거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완 치료할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많이 하고 계시냐면, 유튜브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치료를 본인들이 정하시고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관없이 이 치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는 그 보완 치료와 사실 상관없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면담하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보완 치료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하셔야 된다. 보완 치료를 한 경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받은 진단명에 대해서 이 암이 어떤 경과를 갖고 치료의 결과가 어떤지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면담을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진료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보완 치료를 하는 곳에서 만나는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한 다음에 본인들도 뭔가 뜨뜨미지근하고 불안하니까 결국은 다시 대학병원 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 그 치료 받아도 돼요? 하고 그러면서 항상 모든 불화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 보완 치료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는데 나도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보완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여러분의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한테 제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보완 치료, 이게 뭔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제대로 진료받고 암 치료 정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